네, 다음은 4번. 다음 부정적분을 x는 0에서의 몇 급수로 나타내고 몇 급수의 수렴 반경을 구하여라. 네, 이번에는 부정적분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피적분함수 부분을 몇 급수로 표현을 한다면 그 몇 급수의 경우 어때요? 부정적분? 항별 적분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그 내용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로그 1 플러스 x가 보이기 때문에 기하급수의 합, 이걸 이용하면 좋겠죠? 마이너스 x n승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n승 x n승 이렇죠? 그래서 양변을 적분하면 여기 이제 로그 절대값 1 플러스 x인데 어차피 우리의 이 논의는 이러한 범위에서만 유효하고요. 이 범위에서는 어때요?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1 플러스 x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값 기호가 이제 불필요하게 되죠.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x n 플러스 1승이 되죠. 항별 적분. 그리고 적분상수가 붙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적분상수는 0이 됩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양변의 x에 0을 대입하면 로그 1은 0이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 C1은 0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x제곱이 보이죠? 그래서 이 등식의 양변에 이제 x제곱을 곱해보죠. 그러면은 이런 수렴 반경 내에서 그죠? x제곱은 시그마 안쪽으로 역시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몇 급수가 수렴하기 때문에 x제곱이 밖에 있더라도 수렴하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마이너스 1의 n승 n 플러스 1분의 x에 그렇죠. n 플러스 3이 되는 건가요? 네, 3이 되는데 여기를 조금 조정해 볼까요? 좀 숫자가 높아지는 것 같아서 이쪽을 약간 조정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뭐 높아져도 되지만 뭐 상관없지만 우리 본문에도 교재 본문에도 있기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네, 이 항 번호를 옆으로 한 칸씩 민 거죠. 그러니까 n 플러스 1을 이렇게 다른 걸로 치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n이 0부터 무한되면 m은요 1부터 무한되죠. 1부터 무한대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의 n승은 마이너스 1의 m 마이너스 1승이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건 m 플러스 1승이랑 똑같고요. 그리고요 x의 n 플러스 1은 x m승이 되고 분모도 m. 그래서 마지막에 m을 다시 n으로 바꿔주면 그냥 이름만 바꾼 거죠. 어차피 여기 있는 이런 거는 그냥 넘버링 규칙일 뿐이지 모든 알파벳 중에 n만 써야 되고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x제곱 로그 1 플러스 x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n 플러스 2 승이 되죠. 자, 이제 인테그랄. 이건데요. 말씀드린 내용이 뭐였냐면 그렇죠. 이렇게 몇 급수가 수렴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죠.
항별 적분이 된다. 즉 이 시그마와 적분 그 기호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이제 x에 대한 적분, 이건 x와 무관하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n 플러스 3분의 x의 n 플러스 3승, 그렇죠? 이 되고 적분상수가 붙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더 이상은 이렇게 이걸 붙여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몇 급수로 나타냈고요. 그리고 수렴 반경은요. 이 모든 논의가 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진행이 됐죠. 그래서 수렴 반경은 1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5번인데요. 우리가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몇 급수를 이용해서 무한급수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5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무한급수들인데요. 이걸 그냥 합을 구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기하급수의 합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죠. 미분. 몇 급수의 경우 항별 미분, 수렴 범위 내에서는 항별 미분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거죠. 여기 0으로 그대로 쓰게 되면 첫 번째 항이 x의 마이너스 1승이 등장해서,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미분했을 때 첫 번째 항인 1은 0이 되는 거죠. 미분했을 때는. 그래서 맞지 않기 때문에 미분의 경우는 특별히 이 첨자 시작점에 주의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요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 전략이 이런 걸 구해서 x에 이 범위 내에 있는 숫자를 대입해서 이 형태가 나오게 하고 싶어요. 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보면은 n이랑 2의 n승이잖아요. 안 맞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맞추고 싶은데 어떻게 맞추면 되죠? 그렇죠. 양변에 x를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 이제 시그마 기호 안으로 들어가고요. 수렴 범위 내에서 1-x 제곱분의 x가 되겠죠. 이 범위 내에서. 그러면 어때요? x에 2분의 1을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하죠. 왜냐면 2분의 1이라는 값은 이 수렴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수렴 구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승분의 n은 1-2분의 1의 제곱분의 2분의 1. 이어서 어때요? 그렇죠. 4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2가 되겠습니다. 재밌는 내용이죠? 다음은 5번의 5번. 마찬가지 앞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기하급수의 합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미분을 하면 nxn-1 여기 앞서 계산했던 거죠.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여기 지금 n제곱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n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x에 우리는 결국 어떤 숫자를 대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n 부분을 미리 맞춰야 되는데요. 주의사항이 뭐라고요? 여기 1부터 죠? 미분했을 때. 그러면 이 등식의 양변을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2부터가 되겠네요. 요걸 주의해 주시고요. n-1 x의 n-2승은 마이너스 2, 1-x의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1-x의 세제곱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이제 n제곱이 나올 텐데 여기 n-2승이에요, x가. 그래서 n제곱과 n승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양변에 x제곱을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n-1, x의 n승으로 맞춰지고요. 1-x의 세제곱분의 2x제곱으로 식이 바뀌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 1부터죠. 근데 여기 2부터죠. 그래서 1부터는 어떨까? 1부터 무한대까지 n. 이거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n이 1일 때가 뭐예요, 이거? 0이죠. 0이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0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우변으로 이항을 시킵니다. n, x의 n승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x 대신에 2분의 1을 대입합니다. 이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x 대신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좌변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승분의 n제곱이 되고요. 우변은요. 1-2분의 1의 세제곱분의 2분의 1의 제곱이 되고요. 2의 n승분의 n이 되죠. 그러면 이거 앞서 계산을 했죠. 2. 그렇죠? 그래서 8분의 1 맞나요? 8분의 1분의 2분의 1 더하기 2. 그래서 4 더하기 2니까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수의 합은 6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문제 6번. 몇 급수를 이용하여 다음 적분의 소수점 5째짜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구하여라. 네, 이거 우리가 역도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적분이죠. 그래서 이대로는 사실은 뭔가를 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몇 급수를 이용하면 이런 것도 근사값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로그 1 플러스 x 아까 살펴봤었는데 뭐예요? 기하급수의 합을 이용해서 1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1의 n승, x n승인 걸 이용해서 양변 적분해서 그쵸? 원래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x의 n 플러스 1승이었는데 이렇게 한 칸 옆으로 옮겨줘서 이렇게 얻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여기 x 대신에 x 4제곱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요. 역시 x 절대값 1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유효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에 있으니까 어때요? x가 0에서 0.4 사이니까 이 수렴하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이게 요건데 수렴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항별 적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를 바깥으로 빼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n도 x랑 무관하기 때문에 밖에 빼놓고 계산을 하는 것이 조금 더 깔끔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4n 플러스 1분의 1 x의 4n 플러스 1승) 이렇게 되죠?
미적 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0일 땐 0이니까 여기다가 쓰면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n 플러스 1분의 0.4에 4n 플러스 1승 2니까 근데 우리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그러니까 이걸 적당히 좀 나열을 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n이 1일 때가 그렇죠. 1 곱하기 5분의 0.4의 5승 그러니까 10분의 4의 5승이고요. n이 2일 때가 2 곱하기 9분의 1에 10분의 4의 9승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는 말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이거 교대급수죠. 교대급수여서 우리가 어디서 끊어야 이걸 만족시킬 수 있을지를 따져볼 수가 있죠. 우리가 교대급수의 경우 어때요? 만약에 그 일반항이 부호를 뺀 나머지 부분 일반항이 감소수열이고 이 교대급수가 수렴하는 교대급수라면 오차량계에 대한 내용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수렴하는 그러니까 수렴하는 교대급수이면서 이렇게 일반항이 이러면은 여기 다 쓰기가 좀 이거 기억나시죠? 요거를 이용을 할게요. 여기 덜 썼습니다. 수렴하는 교대급수 면서 이런 조건 이걸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미 굉장히 지금 10의 9승분의 1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 어떨까 생각해보면 어때요? 이거 당연히 어때요? 여기는 그렇죠. 그 n이 커질수록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떻습니까? A2. A2가 뭐예요? 그렇죠. 2 곱하기 9분의 1에 10분의 4의 9승이고요. 이게 이미 어때요? 아무리 이제 4의 9승이 커도 2 곱하기 9분의 4의 9승이 어떻더라도 10의 9승이 있어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소수점 이하 5자리보다 훨씬 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냐면 여기서 끊어도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5분의 10분의 4의 5승 그러니까 5분의 4의 5승은 2의 10승이죠. 그래서 요 값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0.002048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의 주요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를 보고 몇 급수라고 했었고 몇 급수의 경우는 어떤 x에 대해서 수렴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서 비판정법을 이용해서 어떤 x에 대해서 수렴하고 발산하는지를 판정하게 되고요. 이때의 r을 수렴 반경이라고 이름 붙이게 되고 수렴 구간을 구하는 것은 이제 수렴 반경 구한 다음에 이제 끝점에서 어떻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여기 대입해서 10장에서의 그 무한급수 형태를 얻어내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수렴 구간 내에서는 미분, 적분 항별로 계산하면 된다는 좋은 점이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여러 문제를 풀어봤었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기하급수의 합이었죠. 그래서 x가 -1에서 1 사이에 있을 때는 이러한 몇 급수는 항상 수렴할 뿐만 아니라
여기로 수렴한다는 것까지. 그래서 양변을 적분하고 미분하고 해서 다양한 함수들에 대한 비슷한 형태의 어떤 몇 급수 표현들을 얻어낼 수가 있었죠. 11장 1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